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마누라가 요즘에 좀 바빠서 제가 이 벌통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벌통은 8월 13일 날 진드기가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왕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된 그 벌통이에요. 꾸준히 유지가 된 건데, 8월 13일이니까 오늘이 꽤 지났죠. 열흘이 넘었죠. 계속 바빠서 그랬는데, 와이프가 요번에 꿀, 제가 만든 사계 담은 꿀을 담아서 비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꿀 비누를 만드는 공방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래서 꿀 비누 공방을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잠깐 이렇게 좀 홍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누라 양봉 도전기가 결국은 사실은 양봉에 도전을 해서 벌을 알고 꿀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비누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였으니까, 꿀비누 도전기, 마누라 꿀비누 도전기,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꿀비누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내도 해드리고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마누라를 설득을 해봐야 되지만, 근데 이제 오늘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우리 꿀 받는 통 채밀군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가 꿀을 떠요. 1년에 한 번 꿀을 뜬다고 그랬는데, 8월 말이나 9월 초쯤 뜬다고 그랬는데, 저기 군자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꿀은 8월 말, 이게 이번 주 일요일 날 뜰 거고, 여기 있는 꿀 일부는 9월 말쯤에 뜰 거고, 저쪽에 있는 토종 꿀은 10월쯤에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꿀을 이제 꾸준히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꿀을 뜨게 될 텐데, 어쨌든 첫 번째 채밀 작업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2시, 오전에 제가 이제 꿀장을 다 내려올 거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은 저희 꿀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드리거나, 아니면 또 채밀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를 4시간 동안만 오픈을 하기로 했어요. 칠성면에 있는 꿀 공방에서, 여기가 칠성면인데, 이 칠성면 사무소 옆에 허니버블이라고 하는 꿀 공방을 와이프가 열었는데, 거기 주차장도 넓고 좋아서 거기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산에서 꿀장을 내려와서 거기서 꿀뜨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오셔서 잠깐 뭐 꿀 맛도 보시고, 이 오무양봉 일년 숙성꿀에 대한, 오무양봉법이나 일년 숙성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 많이 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혹여나 괴산에 또 일찍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괴산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사람들, 멋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렇고, 이 동네만이 아는 아주 멋진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펜션이나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거나 여기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그런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검의 주안점은 뭐냐 그러면, 진드기의 창궐이 지금 최대 극점으로 올라갔다는 건 아시죠? 봄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여기 벌통에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진드기 구제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근데 끝까지 놔두고 버티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꿀을 뜨는 벌이 아니기 때문에, 목살산이나 개미산은 미리 했어도 되는데, 약간 실험적인 의미가 있죠. 얼마나 목살산이나 개미산마저도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이 벌통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약간 실험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모든 벌통에 실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지금 저는 모든 여기 예비군들, 그 다음에 벌을 키우는 분봉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벌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하나의 샘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진드기 창궐이 너무나 심해서 옥살산 훈증, 작년부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옥살산 훈증을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그 방법을 하려면 이제 나름대로 뭔가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동안에는 이제는 숯벌집으로 진드기를 구제를 해냈었잖아요. 근데 숯벌집이 한계가 다다랐다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숯벌집에 더 이상 산란을 안 해요. 소강대를 넣어줘도 숯벌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일벌집을 지어버리잖아요. 그건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채밀군 보여드렸을 때. 그래서 숯벌집으로 진드기를 구제하는 걸 이제 끝났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그러면, 왕 격리예요. 왕을 격리해서 산란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9월 초에 백로 때부터 산란한 벌들이 겨울벌이기 때문에 그때 산란한 벌들은 다 자산이 될 수 있는 벌들인데 지금 산란하고 있는 벌들은 조금 억제를 시켜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주춤주춤 하다가 이 벌통에 있는 벌마저도 잃게 되면 사실은 그게 더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 왕을 가둔다. 그 다음에 나머지 벌집에 산란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럼 기존의 나머지 벌집에 산란을 했거나 아니면 산란을 하고 나서 충으로 키우거나 아니면 봉개봉판으로 만들었던 그 벌집에서 모든 애들이 다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이제 최대한 2주겠죠. 최대한 2주. 오늘 산란을 했다. 그럼 3주 후에 애들이 다 태어나는 거니까 뭐 봉개봉판 애들은 뭐 그 전에 태어날 거고 충판 애들은 그 위에 좀 태어날 거고 오늘 산란했다 하는 애들은 21일에 다 튀어나오고 올 테니까 결국은 최대한 3주 후에는 이쪽 두 장을 빼고는 여기 이제 격리판을 칠 건데 산란은 이 두 장에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쨌든 산란을 한 애들이 없죠. 그러면 벌방으로 봉개봉판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진드기가 여기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숨어 들어간 애들은 다 어디에 있냐고 여기에 있겠죠. 여기 두 장에 있겠죠. 이걸 마치 숯벌집으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3주입니다. 3주 후에는 이제 오늘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최대한 3주 후에는 여기에 있는 봉개봉판을 빼내는 거예요. 물론 거기 봉개봉판 안에는 진드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겠죠. 그 두 장을 벌을 털고 빼내면 진드기도 같이 나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벌방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진드기들은 여기 벌 몸에 붙어 있겠죠. 그때 옥살산 훈증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옥살산 훈증은 사실은 뭐 한 번이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그게 봉개봉판이 있는 상태에서 옥살산 훈증을 한 번 해도 진드기가 잡히지 않냐 그러면 겉으로 나와 있는 그냥 원래대로 놔둔 상태에서 격리를 시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오늘 만약 옥살산 훈증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벌 몸에 붙어 있는 애들은 구제를 할 수 있지만 벌방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또 다시 벌이 태어나면서 진드기가 같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벌은 한 마리 태어나지만 진드기는 막 5마리, 6마리, 7마리 이렇게 같이 거기서 산란해가지고 그 애들이 이제 늘어나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한 번 했지만 계속 진드기가 튀어나오니까 그 진드기는 다시 벌방으로 들어가서 또 세력을 불리겠죠. 그렇게 되니까 안 잡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벌방 안에 들어있는 진드기와 벌방 밖에 있는 진드기를 이제 일단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하고 벌방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빼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산란을 조금씩 하면 이걸 어떤 벌집을 빼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기존에 있는 벌집을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소비를 한 서너 장 꽂아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산란을 해라. 물론 그렇게 완전히 소비를 교체를 하는 날은 옥살산 훈증도 해야 되겠고 먹이도 넣어줘야 되겠고 화분떡도 넣어줘야 되겠죠. 최초의 분봉군을 만드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먹이도 빠져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져야 되니까 한 2장 정도로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2장 정도로만. 그래서 왕을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격왕판이라고 하는 게 수평 격왕판도 있지만 수직 격왕판도 있죠. 수직 격왕판을 사러 양봉원을 갔는데 저는 여기 그 증평에 있는 다인양봉원 다니는데 그 양봉원을 갔는데 그 양봉원 사장님이 이걸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예전에 고려왕봉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아래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이제 벌통 밑바닥으로 받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귀 있는 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딱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2장을 가둘 때 얘를 쓰는 거고, 3장을 가둘 때는 얘를 쓰는 거고, 어쩌면 우리 단상 채미를 원한다 그랬을 때는 5장을 이렇게 가둘 수도 있어요. 5장 벌을 키우면서 이쪽에 만약에 12매짜리 벌통이다 그러면 여기 5장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7장 꿀장으로
꿀을 뜰 수 있는 채밀군으로 유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2장, 얘는 3장인데 얘는 분리가 가능해요. 분리가 가능해서 저는 이번에 그 진드기 구제하는 경우는 2장만, 아이고, 2장으로만 할 거거든요. 2장으로만 할 거여서 이거를 꾹꾹 꽂으면 다시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왕을 격리를 시킬 겁니다. 이걸로. 얘는 나중에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쓰시면 되고, 이거 효과가 있으면 되게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진드기 때문에 사실은 다각도로 많은 걸 해보지만 진드기가 작년에도 잡히지 않고 재작년에도 잡히지 않고 재작년부터 진드기 수가 급증한 거는 아시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양봉가들이 많이 당황하고 실패도 많이 했었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실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겁니다. 옥살산 사용도 한두 번 처리하고 그 다음에 꿀장 같은 경우, 꿀 채밀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채밀한 후에 그런 일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격리, 왕 격리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우선 그럼 왕을 찾아야 되겠죠. 왕을 찾아서, 이제 여기에다 가둘 건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얘를 열었는데 얘가 강군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소배를 넣어줘도 돼요. 증소의 의미로. 근데 약군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공소비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 정도의 자기 벌에 대한 각각의 벌통에 대한 융통성은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공소비를 여기 세력이 약해졌어. 이미 진드기의 피해를 보고 세력이 약해졌는데 공소비를 막 꽂는다거나 이거는 좋지 않잖아요. 그럼 더 넓은 공간을 벌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넓은 공간을 얘네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벌들의 숫자가 되게 많은데 산란을 해야 되는 공간을 여기에 있는 애들로 이렇게 넘겨주다 보면 여기에 산란을 할 공간이 없는 벌집으로 가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군세가 세니까. 그런 경우에는 산란만 오늘부터 시작해라라고 해서 그냥 공소비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벌통에 맞게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여기서 이제 번개봉판을 빼냈잖아요. 번개봉판을 빼냈는데 여기 이 번개봉판 안에는 진드기가 들어있는 벌집도 있지만 안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안 그런 벌들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벌통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벌통 하나를 격앙판을 치고 1층 격앙판을 치고 2층에다가 개상을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각각의 벌통에서 빼낸 이 요것들 있잖아요. 그 격리해서 산란하게 했던 이 2장씩. 그럼 이 2장씩 꽤 많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 50군이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00장이잖아요. 그걸 다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다 꺼내요. 꺼내가지고 개상에다 쭉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드기도 태어나겠지만, 그럼 이게 사실은 진드기 방이죠. 어떻게 보면 진드기 방. 그래서 여기서 옮겨놓고 한 2,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벌통만 옥살산 혼준이나 개미살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한번 하면 어차피 나와서 뭐 날개 풀구, 그러니까 영양분이 뺏겨서 날개 풀구가 생기든 뭐 진드기의 피해를 본 어떤 벌들은 나가서 죽기도 하고 하겠죠. 걔네들은 포기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나마 온전한 벌들이라도 좀 살려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드기 방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벌통은 사실은 위험하죠. 진드기가 막 여기 모이니까 이 벌통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다른 벌통 여러 개가 망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보다 이거 한 통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예전에 숯벌집을 했을 때는 숯벌들이 태어나는 걸 우리가 도와주고 숯벌들이 태어나면 쓸모가 없었잖아요. 근데 일벌들은 괜찮을 수 있고, 그리고 날씨가 요즘에는 밤에는 조금 쌀쌀까지는 아니어도 밤에는 좀 시원해졌죠. 근데 낮에는 좀 뜨거우니까 아직까지도. 그리고 늦더위가 올해도,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계속 늦더위가 갈 거예요. 그 늦더위 때문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드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드기 방인 이 벌통은 저녁에는 좀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을 털어버리고 여기다 넣어주니까 벌수는 많지는 않는데, 이 관리해야 되는 그 번개봉판은 많으면
또 더 부실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조금 보온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털지 말고 두 장을 그냥 왕은 여기서 내려놔야 되겠죠. 빼면 여기 두 장에 왕이 붙어 있을 거니까 왕은 여기서 있게 하고, 그 왕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 두 장은 그냥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귀소 본능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어른들은. 근데 애기벌들은 여기에 있을 수 있죠. 그럼 그 애기벌들이 이 애들을 관리하겠죠. 근데 그 정도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벌을 털지 말고 그대로 빼놓고 일부 벌들은 돌아가고 일부 벌들은 애를 키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쪽에 있는 산에 있는 벌통은 이미 이게 써놨어요. 벌통에다가 진드기 방이라고 써놓고 쭉 이제 올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설명으로 다 됐는데 이제 여왕벌을 찾아서 그다음에 여기다 가두는 거예요. 보고만 해보도록 하고. 근데 이제 군세가 어느 정도인지, 이 벌통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8월 6일 날 약군으로 전락할 뻔해서 숫자가 좀 줄었었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겁니다. 살짝 볼게요. 비가 계속 예보가 돼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제도 비가 오다 말았죠. 오늘도 비가 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막판에 지금 우리 채밀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꿀을 뜨는데 하루 이틀이라도 꿀이 조금 더 들어오면, 요즘에 좀 꿀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더 들어오면 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화분도 요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올 때예요. 그럼 지금 이제 급선무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왕을 찾는 거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 요즘에 산란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산란이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산란이 다 돼 있고, 여기도 산란이 다 돼 있고. 맨 끝장에 벌수가 이 정도면 뭐 진드기 피해를 막 보거나 그러고 있는 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진드기 피해가 분명히 올 건데, 그러기 전에 손을 쓰는 게 좋아요. 진드기 피해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늦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약간은 공세적으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작년에는 산란을 좀 받아보려는 욕심에 옥살산 혼중을 하거나 진드기 구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9월 중순 이후로 넘겼었어요. 그걸 거의 9월 말에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무모한 실험을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층판, 그 다음 번개봉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빈 공간은 전부 다 층판이에요. 층판이고, 사실 이 마누라 양봉 도전기 이 벌통의 여왕은 봄부터 계속 유지되는 여왕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부실하다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늘지 않으니까 부실하다는 이유로 사실은 이 여왕을 없애려고 했었었죠. 근데 지금도 이제 마누라가 이제 없애고 싶지 않다 그래서 놔두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산란도 잘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벌들이 선택을 하겠죠. 여왕벌이 너무나 부실하다 그럼 자연 왕대를 만들고 얘네들이 스스로 교체를 할 텐데, 그때까지 한번 더 보기로 와이프랑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산란이, 잠깐만요. 여기도 산란이 돼 있네요.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했습니다. 꿀 뜨는 건 꿀은 그저께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보다 꿀 들어오는 양이 줄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멀어서 좀 안 보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진드기의 피에 이렇게 붕괴봉판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충이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 두 개가 지금 보이거든요. 두 개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진드기의 피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기 진드기의 피해가 입은 이 벌방은 주로 진드기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근데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이걸 털어서 이걸 빼버려도 돼요. 빼버려도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진드기들이 그만큼 구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먹이가 들어있고 화분도 들어있고 충판도 들어있고 좀 아깝다 생각해서 주저주저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빼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저는 빼지는 않고 아까 이제 어차피 우리 격리를 주장을 할 거니까 교광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죠. 근데 진드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빼버려도 됩니다. 과감하게. 빼도 벌들은 놓고 이 벌집만 빼는 거니까 지금 7장짜리잖아요. 얘가 분봉을 2통을 시켜놓고도 7장짜리니까 이 정도에 건강하다 그러면 빼도 돼요. 그럼 얘네들 또 산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드기 피해가 여기도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이 벌집, 아까 그 벌집의 번개봉파는 건강했는데 얘는 조금 건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찝찝하면 빼버려도 된다는 거. 벌수가 늘어나니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가을에는 진드기의 수도 똑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있고 이만큼 당연히 피해가 있죠. 당연히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검하면 요즘에는 내검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도 구멍난 벌집들이 있죠. 이게 다 진드기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애벌레가 죽었다는 거죠. 여왕벌이 근데 잘 안 찾아지는데 여왕벌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도 지금 충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두면 산란할 데가 없잖아요. 여기 좀 튀어나오고 그때부터 산란하고 그러면 산란이 좀 뒤처지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군세다 그러면 저는 공소비를 꽂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여기 있는데 일단 잠깐 놔둬야 되겠죠. 여왕 잠깐만 여기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여왕이 있는 것은 잠깐 빼놓고요. 그다음에 얘도 충판이에요. 충판 번개봉판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번개봉판이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산란이 너무 늦춰지니까 자, 이 상태로 아까 우리 준비해놨던 이거를 저쪽 소문이 있는 데하고 구멍이 2장을 하면 딱 맞아요. 그게. 근데 만약에 3장을 여기다 격리한다. 아까 요걸로 3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금 안 맞습니다. 소문 있는 데는 간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뭘 끼워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왕이 그쪽을 통해서 넘어가니까 이쪽으로. 근데 2장짜리는 완전하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기술은 좋았지만 거기까지 3장까지는 격광을 시키거나 격리시키는데 3장까지는 이게 커버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리고 이거 그대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돼. 이 바닥에 벌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닥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밀랍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있으면 여기에 걸려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왕벌이 글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좀 평평하게 최소한 얘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이라도 거기를 좀 청소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거기가 뜹니다. 뜨면 그 정도로는 여왕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밀랍 같은 것들은 좀 제거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왕이 금방 찾아지면 괜찮은데 요즘에는 왕 찾기가 좀 힘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니까요. 이 정도로 대충 정리했으면 그대로 넣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잘못했다. 여기 뾰족히 튀어나오는 데가 위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거꾸로 해야 돼. 그래서 아래 쭉 내려간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죠. 벌집처럼 여기 딱 맞는 거예요. 여기도 딱 맞고.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격광판 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공소기 2장을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요.
자, 공소비 가져왔어요. 이건 작년에 쓰던 공소비인데 깨끗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공소비 관리할 때 어떤 분들은 저온 창고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온 창고 아니어도요.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두고 개미산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뿌려주면 소충 안 생깁니다. 이렇게 잘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기 전에 이제 왕을 해야 될 텐데, 여기다 넣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털어주면 돼요. 다시 왕이 있겠죠. 어디에. 여기는 좀 하고. 어디였네? 이렇게 왕이 어디로 숨어버려. 여기 있다. 여기 왕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격광판이 쳐져 있는 상태니까 안심을 하고 여기다 털어요. 살살살 여왕이 떨어질 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살살살 이렇게 털면 여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얘네를 넣으면 돼요. 여기서 니네는 이제 산란을 여기다 해줘 라고 하면서,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럼 된 거예요. 조장이 이제 격왕이 된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화분떡 꾸준히 주시고, 요즘에 화분떡에 자연 화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화분떡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여분으로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화분떡을 넣어준다고 애들이 외부에서 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져오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먹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먹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오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3주 후에 얘네들이 번개공판에서 다 튀어나온 다음에 그럼 여기에는 진드기하고 벌만 있겠죠. 이때 옥살산 혼중을 한번 하고 얘를 빼내버리면 이제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오늘 여기도 지금 진드기가 있겠잖아요. 아까 피해 본 벌집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밖으로 나와 있는 진드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드기의 수를 좀 줄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옥살산 혼중을 오늘 해도 돼요. 오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3주 후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진짜 2번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옥살산이나 개미산도 벌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건 아시죠? 아무리 그걸 정확하게 지켜도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번이면 좋은데, 근데 이제 진드기로 죽어가는 벌들에 비해서 개미산이나 옥살산의 피해를 보고 죽는 애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진드기 때문에 죽어가는 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나는 그래도 벌들이 옥살산이나 개미산의 피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난 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요 한번 해도 돼요. 이거 옥살산이나 개미산은 벌방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옥살산을 파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벌방 안에 있는 진드기들도 죽인다고 하는데 못 죽입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못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뭐 그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이지는 못하는구나. 대신 벌방 바깥에 있는, 지금 여기 벌들의 몸에 붙어있는 진드기들은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죠. 그래서 어쨌든 옥살산 혼중을 오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3주 후에 이거 꺼내면서 한번 하고 그리고 끝.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제 여기는 지금 그러면 그 3주 후에 많이 이제 얘네들이 진드기들이 줄어들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한두 마리가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늦더위예요. 예전에는 11월만 돼도 영하로 떨어져서 이제 11월에 그 월동 포장을 하고 월동을 들어갔었는데, 작년 재작년은 아시잖아요. 11월 달에 다 영상이었어요. 영상. 그럼 그때도 산란을 계속 한단 말이죠. 왕을 풀어주면 그때 다시 왕을 가둘 수도 있어요. 그때 왕을 다시 가둘 수도 있고, 그때 막판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때 산란한 벌집은 그냥 빼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안에 공개봉판도 없고 산란도 없고 진드기도 없고 하는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겨울을 나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겨울을 나는 거거든요. 올해 봄에 벌들이 많이 죽어서 벌 한 통에 50만 원까지 갔었죠. 5장짜리.
그러면 이거 한 장에 1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6장이다 그러면 60만 원이었을걸요. 그래서 보통 5장짜리를 두고 50만 원. 그래서 올해 벌만 꿀 포기하고 벌만 키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꿀을 파는 것보다 5만 원짜리 꿀 하나 파는 것보다 벌 한 통 50만 원짜리 파는 게 낫겠어. 이런 어떤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설마 양봉가들이 2번 당하지 3번 당하진 않겠죠. 그래서 올해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아마 진드기의 피해로 벌을 잃는 그런 사태는 맞이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벌 한 통에 50만 원이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거 부담스러워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보통은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25만 원, 15만 원 이때 왔다 갔다 하면서 벌이 거래가 되고 그랬었는데 50만 원이면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어쨌든 그게 다 진드기의 문제라고 보고 여기서 벌집, 군집, 분규 현상이라고 하는 CCD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꿀벌이 실종됐다 하는 그 실종. 그 실종은 제가 만약에 작년에 10통을 잃었다. 그러면 한두 통이 꿀벌 실종. 나머지 8통, 9통은 진드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꿀벌 실종 사건만으로 이 벌이 없어지거나 죽는 것으로 돌리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는 1번 책임이 진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드기 구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딱 이걸 격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와이프가 계속 바쁘니까 기다리다가 뭐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장수 말벌하네. 증거무 말벌이야 조금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장수 말벌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보통 하나를 다 붕괴시키니까 저는 잡아서 끈끈이에다 붙여놓으면 동료들이 와서 다 죽으니까 죽이면 너무 아까워요. 잡아가지고 끈끈이에다 붙이는 것까지 그리고 근방에다 놔두면 동료들이 다 온다는 거 그거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이후의 상황은 또 이후의 상황대로 동영상을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